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남자 마술사 박병준입니다. 오늘은 책팟 2회차 녹음을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책들 많이 읽고 계십니까? 우리 벚꽃이 많이 만개한 만큼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그런 생각도 많이 만개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벚꽃이 금방 지듯이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가 쉽게 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면서요. 자, 오늘은 2회차입니다. 2회차로 1인 1책 베스트셀러에 도전하라 이 김준호 대표님과 그리고 책을 250권 만드신 우리 고정욱 작가님을 모시고 1인 1책 베스트셀러에 도전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고정욱 작가님 네. 여기에 자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책을 써주신 김준호 대표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인 1책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교보에 20위 정도 자기개발 자기개발 네. 22건입니다. 22건 네. 거기 올라간 걸로 아는데 그 자기개발서 22건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뭐 하루만 해도 요즘에도 불황이라고 하지만 출판계가 하루에 그 100권 이상은 나오고 있거든요. 수만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교보문고에서 주간에 베스트셀러 집계를 합니다. 거기에 자기개발 분야에서 22건의 순위에 드는 책이라는 걸 의미하죠. 뭐 거의 전국에서 20위권 안에 들어간다 뭐 이런 느낌하고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자기개발 순위에서는? 네, 자기개발 분야의 책 중에서는. 그러면은 학생 한 명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20위권에 갑자기 들어 성적원에 올라버리는 그런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 성차에 든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박수! 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 책,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다양한, 이 책을 쓰는 그런 노하우들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김조 대표님이 저자이시니까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책은 제가 출판 쉘파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그 쉘파의 같은 역할로 에이전트 생활을 한 10여 년간 했거든요. 거기에 생겨난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이렇게 담은 책입니다. 이 책 쓰시는데 사실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이게 노하우잖아요. 노하우를 네. 누군가한테 공개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사회자이지만 마술사이기도 한데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마술의 비밀이거든요.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을 내시게 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 세상은 그렇게 지식을 좀 공유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지식을 좀 알림으로써 많은 분들이 범국민적으로 책 쓰기에 나서자 뭐 이런 취지를 담고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 김준호 작가님께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옆에 고정욱 작가님도 계십니다. 네, 있습니다. 네, 여기 옆에 계십니다. 네. 작가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작가님께서는 이 책을 냈을 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본인만의 250권의 노하우가 뭐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선생님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경쟁자가 생길까봐. 그렇죠. 괜찮아요. 오늘 저는 책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지식인이나 그 학식이 높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책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온 국민이 책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책을 내서 그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쌓게 되고 삶의 경험을 갖게 되시면 그게 똑똑한 국민이 되면 결국 우리나라가 똑똑해지고 다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적극 환영했고 뒤에 추천사까지 써주면서 아주 격려해 주었습니다. 확실히 이 높은 경지에 오르신 분은 확실히 생각도 저희와는 완전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고정욱 작가님의 이 머릿말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추천사죠, 추천사. 추천사인데요. 두 분은 그러면 안지가 그러면 오래되신 거예요?
아, 예. 꽤 오래됐죠, 우리? 네, 꽤 됐죠. 한 10여 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는 제가 김 대표를 짝사랑했고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김 대표가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뭐 이런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요. 저는 두 분이 남자분들끼리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썩 내키진 않습니다만, 아,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런 역전이 된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갑자기 역전이 되셨어요? 맨 처음에는 저를 찾아와서 만나고 갔는데 저의 유용성을 모르고 떠났죠.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멘토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친하게 살면서 제가 먼저 얻은 경험과 지혜를 좀 나눠주고 또 우리 김 대표는 또 저를 또 잘 따르고 함께 그 같은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동료처럼 멘토와 멘티처럼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서도 쓰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코가 꿰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고정욱 작가님하고 뭐 제가 많이 뵌 건 아니지만 이 멘토로서 또 굉장히 많은 영감과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그만큼 성장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네.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좀 따로 모셔갖고 네. 불러주십시오. 멘토란 무엇인가에 대해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김준호 대표님의 얘기인데요. 듣기로는 책 쓰기에 5가지 프로세스가 있다는데 짧게 네. 책 쓰기 5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책을 쓰려는 분들은 많은데 전략을 안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출판 전략을 세워라. 그게 이제 1년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기획 출판을 할 것인지 자비 출판을 할 것인지 그러한 전체적인 첫 번째 프로세스는 출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자의 시각으로 기획안을 짜야 됩니다. 책을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독자가 어떤 글을 읽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고 목차도 짜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책 쓰기에 나서야 됩니다. 책 쓰기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42.195km의 마라톤입니다. 하루에 꾸준하게 조금씩 기초 체력을 단련하듯이 그런 글쓰기들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판사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지금 출판사의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메일을 수십 군데 보낸다고 되기보다는 그 하나하나의 출판사에 적합한 기획들을 해야 되고요. 정 어려우시다면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여기서, 요 5번째는, 여기 오늘 다 공개되면 책이 안 팔릴 수 있으니까, 요 책을 직접 사보시는 건 어떨까.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독자님들이 또 저를 엄청나게 욕하시니까, 5번째도 공개해 주시죠. 다섯 번째, 홍보에 목숨을 걸어라. 홍보. 네. 모 작가는요, 뭐 여기 옆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고모 작가신데 이분은 신간이 나오면 차에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죠. 그러면 이 전국적으로 강연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봅니다. 이런 저자가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때 책이 팔릴 수 있고 저자로서의 브랜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홍보에 목숨을 걸어라. 이 5가지가 책을 쓰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지에 오르신 분하고 이름이 같으신 분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분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목에 이렇게 힘주고 다니면서 나는 팔아주기만을 바라주는 네. 그런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그 작가님께서는. 그렇죠. 이제 화제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자들이 아직까지도 책을 내서 많이 이렇게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그리고 책은 출판사가 파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팟에 초대돼서 강력한 멘트 하나를 날리겠습니다. 책은 저자가 팔아야 한다. 예, 역발상입니다. 기존의 저자들이 출판사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라는 힘들겠어요. 그 입장을 바꾸는 이제 저자가 팔아야 한다. 패러다임을 바꾸는군요. 그렇습니다. 패러다임. 불판을 바꿔야 됩니다. 이야. 예, 저자가 팔아야 됩니다. 책은. 아무나 책 내겠다고 안 하겠는데요. 네, 저자의 영업화. 저자가 갑자기 영업도 해야 네.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군요.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작가님께서는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제가 책 홍보하는 작가로는 우리나라 최고죠.
뭐 각종 SNS 자유자재로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강연 많이 다니고요. 강연 가서 사인지에다가 책 홍보지에다가 사인해서 뿌리고요. 그다음에 광팬들을 몰고 다니고요. 제 차에다가는 완전히 겉면에 나이트클럽 웨이터처럼 내 신간들 도배하고 있고요. 뭐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이 방송 듣는 분들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팟캐스트 이 밑에 제가 이제 이메일을 공개를 네. 할 겁니다. 거기에 또 이제 이 작가님께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의견 있으면 저희가 취합해서 또 더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사실은 여쭤볼 게 굉장히 많긴 한데 이제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저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이 마케팅의 비장의 카드라고 네. 하는 작가님께서 김준호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라고 하셨는데 요거 들으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하게 공개를 좀 해주시죠. 제가 20년 전에 베스트셀러를 하나 냈어요. 20년 영어에 전에? 성공한 사람 17위 털어놓은 영어 학습법. 어. 네, 20년 전에 교보문고 외국어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했던 책입니다. 우연하게 썼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1인 1책 책을 쓰면서는 좀 인위적으로 좀 베스트셀러를 좀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요. 그 비장의 카드는 이글 5입니다. 독수리 오형제. 예. 그래서 첫 번째 SNS에 주력하라. 두 번째 바이럴 마케팅에 주력하라. 세 번째 강연에 나서라. 네 번째 각종 독서 모임에 추천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 지인이 최고다. 지인 판매에 나서라. 요 5가지의 이글 5의 방법으로 제가 이번에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이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은 책에 다 나와 있는 거 나와 아시죠? 그렇습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이야. 네, 제가 봤을 때 제 주위에도 이 책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은 반드시 필독서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준호 대표님 작가님께서 뭐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 방송을 듣는 청중 중에서 내가 어떻게 책을 써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프랑스에 가면은요, 그 노숙자 센터의 그 지하 식당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다. 바로 여러분들도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모르시면 1인 1책 김준호가 찾아가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1인 1책에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듣기로는 1인 1책 코치도 개인적으로 지도를 하시고 양성도 하고 그러시는 그래서 걸로 이번 알고 기회에 있죠. 제가 1인 1책 아카데미를 만들었고요. 네. 1대1 코칭도 하고 책 쓰기 교실도 하고 글쓰기 교실 뭐 옆에 계신 250권 쓴 고정욱 작가님이 하고 계시고요. 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뭐 아카데미 형태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육장은 어디에 있죠? 마포구청. 마포구청. 예, 마포구청 6번 출구로 와라. 6번 출구에서 굉장히 예, 가까운 걸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1분 거리. 1인 1책 사무실이 네, 있죠. 넓은 주차장. 넓은 주차장. 네, 뭐 네. 그다음에 비좁은 뭐, 사무실. 비좁은 사무실. 예. 비좁은 사무실. 꽉꽉 찹니다. 몇 명만 들어오셔도. 아, 예. 그만큼 이 지식도 많이 꽉꽉 차겠죠? 지식은 뭐 엄청나게 퍼져 있습니다. 아. 이 작은 공간에. 알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듣고 나도 책을 쓰겠다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문을 두드리면 아마도 작가의 길이 훨씬 빨리 열리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고정욱 작가님, 네. 네, 오늘의 비중은 그렇게 얘기의 비중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으셨는데요. 삐졌습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시고 네. 네, 마라톤 뭐 몇 시간짜리로 한번 녹음해보고 싶다. 좋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마무리 멘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모든 것이 대중화되고 쉬워지고 일반화됐습니다. 방송, 홍보, 책도 이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수단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 책을 써서 필자가 되는 것, 누가 되느냐? 용기 있는 자, 도전하는 자만이 그 영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팟캐스트 이 두 번째 방송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좋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 밑에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에 뭐 의견 아니면 듣고 싶은 내용 뭐 이런 부분들 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그리고 뭐 책 소개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런 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고정욱 작가님께서 이 도전이라는 키워드를 던져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도전을 하기 위해 타야 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을 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의 이름은 쫄지 마. 네, 이건 제 얘기 아니고 작가님께서 전체 해주신 건데 쫄지 말고 모든 일에 책이든 삶이든 사랑이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